예, 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월요 대선경주 분석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경주는 서울에서 펼쳐지는 이세마 대선경주인 문화일법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들 출석 연휴 잘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어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한절기이다 보니까는 특히 감기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두꺼운 옷들을 꺼내놓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이번 주는 일요 경마 이후에 월요일도 경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4일간 경마를 하는데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제가 응원 드립니다. 지난주에 추석 연휴를 앞둔 경주 에서는 제가 좀 좋은 성적을 보여드렸습니다. 특히 일요일 경주는 승부처와 그리고 적중면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대상 경주는 즐거운 여정 연이일출 쌍 77배 적중시켜드렸고, 정상 킹덤 썬더 프린스 메인 승부였습니다. 이게 쌍승시 21배였고, 그리고 닥터팡팡 원더풀 바브캣 황후장사, 저는 이 원더풀 바브캣을 축으로 놓고 갔는데 3복 34배까지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성적이 좋았는데 이번 주도 더욱더 좋은 성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은 지금 11두가 출전 등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마필은 나라 K겠죠. 그렇기에다 한강 크라운 이런 마필들의 인기를 모을 텐데, 경주 거리는 1200m이고 우승 상금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한두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암수 다 공이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앞말이 상대적으로 부중의 이점이 있습니다. 53kg의 부중의 이점이 보게 되었고, 여기에서 이제 앞말은 한강 크라운이 앞말입니다. 그래서 한강 크라운이 53을 달고 뛰고, 여기 그리고 이클립스 베리도 앞말입니다. 이것도 53의 부중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순말들은 다 55kg의 부중으로 출전을 합니다. 이번 경주 이 나라 K 같은 경우는 유성환 기수가 직전 경주 너무 잘 탔죠. 직전 루키 스테이크스 대상 경주에서 우승을 했는데, 게이트 이탈은 상대적으로 이 데뷔전은 게이트 이탈은 상대적으로 늦어졌는데 중석이 좋았어요. 그래서 최상 경기 펼치고 8만 시찬 낙승을 거뒀는데, 직전 대상 경주는 방해를 받았어요. 출발 과정에서. 그래서 한참 후미에서 바닥 추입으로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좋은 탄력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선 추입이 자유로운 마필이고, 이 마필이 능금 때 그러니까 실전 말고 주행검사 받았을 때는 말이 끌고 가면서 앞에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입으로 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초반 무리는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선입권에서 전개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출발만 정상적으로 나온다면 선입전개가 가능하고, 이세마 대선경주에 강한 한센자마라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고, 그리고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다만 이제 이 페이스 자체는 이번에도 빠르게 흘러가겠죠. 그렇게 빠른 페이스를 따라가면서 선입권에서 따라가면서 직전 경주 보여준 만큼의 탄력이 나와주느냐, 그건 안 나올 겁니다. 만약에 그 탄력이 선입권에서 전개를 해도 나온다면 명마죠. 어쨌든 이번이 좀 검증 무대가 될 것 같은데, 저 역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보여준 경주력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한강 크라운입니다. 역시 한센자마이죠. 앞말 53이고 선행으로 2연승을 거뒀습니다. 그때 이 2연승을 거뒀을 땐 유성환 기수가 기승을 했고, 직전에 이제 대상 경주에서는 유성환 기수가 나라 K를 선택을 하면서 이 한강 크라운은 박태준 기수가 탔죠. 직선에서 퍼졌죠. 퍼지면서 12착 부진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모래를 맞아서 따라가면서 그게 호흡을 제대로 좀 못 돌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코너 돌면서 이제 모래를 맞으니까 이게 말이 외곽 기대는지 기수가 그 몸의 중심을 안으로 두고 주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직전 경주라든가 이런 것들 감안한다면은 선행 여부가 성적에 바로 직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게이트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선행만 간다면 자력으로 입상 가능한데 강한 선행 상대마들의 맷도 있어요. 그래서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리거나 이렇다면 또 장담을 못하는 그런 마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능력은 입상 도전 가능한 전력인 건 맞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나이스 타임입니다. 오버 애널라이즈 자마이고 김동수 기수가 기승할 예정이고 상당히 고가 말입니다. 1억 500만 원. 지금 출전하는 마필들 중에서 가장 가격이 높죠. 가장 비싼 마필이고 미국에서 전형제마인 이 오버 아이스라는 마필이 있었습니다. 54전 7승 뭐 2착 8번 3착 10번을 하면서 30만 불의 상금을 벌어들였는데 주로 우승한 거리가 1600m 마일과 1200m 단거리입니다. 마방에서의 평가는 악벽도 없고 훈련하기도 너무 쉽고 그리고 뭐 과식을 하거나 아니면 밥을 안 먹거나 그런 것도 없이 훈련을 하더라도 체중 조절도 잘 되고 무엇보다 말이 영리해야 한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이 알아서 뛰는 그런 마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최근 선입 전개로 2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직전 비록 착차가 크지는 않았지만 탄력과 이런 올라오는 탄력이 상당히 좀 여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쉽게 우승을 했다고 할 수가 있고 순발력과 모래 반응이 좋아서 안정적인 선입걸음이 장점이 마필입니다. 그리고 영리하고 몰아내기가 쉬워서 전개를 능동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저는 이 나라K와 더불어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두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이클립스 베리입니다. 안말이고 문생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고 영광의 포스 동생입니다. 영광의 포스 같은 경우는 하위군에서는 선행 선입으로 뭐 결정력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꾸준한 성적을 보였다가 1군, 2군 올라가서 상위군으로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빠른 마필들이 많아서 취입으로 전개를 했던 그런 마필인데 결정력은 떨어졌던 마필이긴 하지만 그래도 1군까지 올라갔던 마필이기 때문에 능력 자체는 좋은 마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데뷔전 11번 외곽 게이트에서 중위권 외곽 크게 돌면서 무리한 전개를 펼쳤고 거기에다가 불량주 탄력을 보였어요. 그렇게 무리한 전개를 펼치고도 탄력을 보였는데 이게 불량주로이다 보니까는 앞이 안 썼어요. 앞선이 서야 되는데 안 쓰는 바람에 육착을 했고 두 번째 경주에서는 선행가서 구마신차 낙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누키 스테이크스에서는 선두 뒤 선행마 뒤에서 외곽 전개하면서 3착을 했는데 사실 그 2착을 한 마필하고 머리차였죠. 거의 잡았죠. 그동안 선행을 가거나 외곽 돌면서 아직 모래를 맞고 뛴 적이 없다는 점이 약점이고 선행이 최상위 전개로 보입니다. 이 마필한테는. 초반 포지셔닝이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선행을 못 간다면 오히려 외곽이 유리할 수도 있고 이 마필의 강점은 앞말임에도 그래도 잘 뛰는 이유가 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앞말들이 순말들과의 경쟁력에서 밀리는 것은 뭐 마체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근성, 승부 근성이 좀 떨어지면서 순말들하고의 싸움에서 밀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마필은 근성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강선행마 옆에 붙여서 뛰면 더 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한강 크라운이 선행을 가고 그 옆에 붙여서 뛰면 더 뛸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마필이고 입상 후보 중에 한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빈체로 카발로입니다. 김용근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고 모개가 상당히 스피디합니다. 이 시티레스 자마 그 윗대로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단거리의 강점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혈통이고 1200 기록이 가장 좋아요. 나라K도 1분 13초 8이고 이 빈체로 카발로도 1분 13초 8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불량주로 해서 기록한 거라서 약간의 거품은 있죠. 데뷔전은 출발이 늦어서 최음이 외곽 돌다가 오착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주행 재결 심의상에 전 구간 외기됨에 주행 불량이 있었죠. 그리고 데뷔전 편성이 너무 강했어요. 거기에다가 악벽까지 보였고 하지만 최근 두 번의 경주 2전 동안 우승 한 번, 2착 한 번을 했는데 편성은 약했습니다. 그래서 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직전 1200 선두 외곽서 경합하고 2착을 했고 직전 선두 외곽 돌다가 이제 서서히 앞서가면서 선행을 가면서 7마 신차 낙성을 보였습니다. 직전은 이 외곽 삐지는 악벽을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확연하게 능력 신장을 보인 것은 맞아요. 그리고 겁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가는 게 이마필한테는 최상의 전개이고
겁이 있는 마필들은 선행을 장악한 순간 뒤에서 누가 쫓아오면은 무서워서 더 뛰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전 너무 잘 뛰긴 했지만은 불량주로에 편성이 약했던 점이 있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고, 이번에는 워낙 편성이 강하다는 점. 하지만 워낙 모기의 라인의 스피드에 단거리에서 경쟁력은 있는 마필인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상대들이 너무 강해 보여서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가나파워입니다. 파워블레이드 자마입니다. 원래 이제 파워블레이드 자마들이 데뷔를 하고 있는데, 이 파워블레이드가 그러니까 제주 목장에서 보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400kg 초중반대의 마필이 많은데, 이 마필들이 마방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육성 훈련을 끝내고 마방에 들어가서 이제 경주 대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방서 뒤집어집니다. 이 뒤집어진다는 게 뭐 마방서 넘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마체가 그 확실하게 성장을 하고 마체 자체의 골격이 변해 버리는 것을 안의 용어로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번 뒤집어지는 마필들도 있고 두 번 뒤집어지는 마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도 초반 마방에 들어갔을 땐 430kg였는데 뒤집어지면서 460kg까지 올라갔고, 다른 부산에 있는 마필이나 서울에 데뷔를 안 하고 있지만 데뷔 준비 중인 마필들도 400 초반 아주 작았는데 지금은 뭐 거의 500 가까이 나가는 마필들도 있고, 그래서 이 파워블레이드는 목장에서 봤을 때보다 마방에서 들어가서 변화폭이 너무나 큰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염두에 두고 구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데뷔 전 약편성 선행가서 우승을 했고, 이전 성군전 선행가나 그 상대가 강해지고 거리가 늘어나자 힘부족을 보이면서 11착을 했죠. 그리고 직전 선행가서 많이 버티면서 3착을 했는데, 이때 같이 뛰었던 마필이 나이스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나이스 타임에 비해 착차는 안 크죠. 착차는 안 큰데 확실하게 밀리는 걸음입니다. 물론 이세마들이다 보니까는 일전 뛸 때마다 경주력의 변화가 오는 것은 맞지만은, 이 마필이 세지더라도 다른 마필들도 세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전 경주만 놓고 본다면 나이스 타임한테 밀리는 전력이고, 순발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인게이트면 선행 가능성은 있지만은 선행 상대마들의 전력이 강해 선행 가더라도 편하게 못 갈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더 플레이어입니다. 콩코드 포인트. 콩코드 포인트가 2세 때 자마들의 성적이 상당히 좀 좋았죠. 그리고 나우커프 위드 디스 같은 경우는 자마들이 약간의 악백도 있었고, 그래서 좀 뭐 대형만은 없었지만 그래도 종빈마로 검증이 된 마필입니다. 그래서 자마들이 다들 기본 이상의 성적을 거뒀는데, 안토니오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고, 이 나우커프 위드 디스의 자마로는 가이아 썬더가 있습니다. 3전 1승 2차 한번 3차 한번 성적으로 5,670만원 풀 상금으로 승군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군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은 다 벌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금이 5,670만원이면은 뭐 육성 인센티브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합치면은 거의 한 8천만원 정도 되죠. 7, 8천만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육군에서 7, 8천을 벌고 성군을 한 겁니다. 옛날 같으면은 8천만원 정도 벌려면 4군 정도 가야 8천만원을 버는데, 육군에서 뭐 속된 말로 풀로 땡기고 올라갔고, 데뷔전 선행가나 선행 불패 주로 해서 무대짐에서 3착을 했고, 물론 그때 이제 초반 선행 장악 과정에서 힘쓰모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실망스러운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두 번의 경주 문세인 기수와 호흡을 맞추면서 우승 한번 2착 한번을 했는데, 직전 이제 1200으로 거리가 늘었지만 선행가서 2착을 했고, 직전 선입 전개하다 외곽 빼고 몰고 나와 우승을 했는데, 직선에서 외곽 좀 기대는 모습을 보였죠. 고개가 높아서 아무래도 선행을 가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개가 약간 높은 마필이고, 그리고 최근 두 번의 경주 문세인 기수가 좋은 호흡을 보였는데, 안토니오 기수도 뭐 말을 못하는 기수가 아니니까는 이 마필을 몰아내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스타트 능력은 저는 문세인 기수보다는 안토니오 기수의 스타트 능력이 더 낫죠. 그래서 인게이트면 이 더 플레이어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직선에서 이 외곽 기대는 모습이 있는데 힘이 빠졌다기보다는 내측 말 보고 좀 겁을 먹고 기댄 것으로 보이고 외사형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 그걸 빼더라도 그럼에 아직까지 힘이 약간은 덜 실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보다는 힘이 좀 더 차야 한다. 마체나 혈통을 보면 분명 발전 기대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밀리는 전력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장군 가람이입니다. 송재칠 기수가 기성을 훈련을 하고 있고 육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승이 없죠. 선출입이 자유롭지만 아직 임팩트는 떨어지고 직전 출발이 안 좋으면서 최우미에서 바닥 추입인데 탄력이 완전 제대로 나오는 모습이에요. 마필 자체는 칼칼한 마필입니다. 기본기는 있지만은 이 마필의 추입으로 올라오기에는 상대들이 너무 강하죠. 앞에 안 쓸 것 같고, 그러면 선입으로 하이페이스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직전에 보여준 탄력이 나올까? 그건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글자 거뜸입니다. 프로칸 기수가 훈련을 담당하고 있고 이 마필도 육군이고 2착 한 번, 5착 한 번을 했는데 데뷔전 출발이 늦어서 한참 후미에서 주행을 했다가 직선에서 이제 흥행불패 뒷다리에 걸리면서 탄력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김하영 기수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냥 포기하고 탔죠. 그리고 직접 문생 기수로 안장이 강화돼서 차분한 선입 전개로 7마 신차로 2착을 했어요. 아직은 그럼 자체에 파워감이 부족한 마필이고 금악스타는 앞말이다 보니까는 감량 이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도 육군막 보고 이대모가 베제링 쉐리입니다. 이 베제링 쉐리 자마로는 헤르메스, 센걸 이런 마필들이 있어요. 상당히 헤르메스는 상당히 뛰어난 경주마였죠. 이전 동안 이렇다는 모습을 못 보이다 직전 순발력이 좋아지면서 선두 공략 후 2착을 했는데 2선에서 4열 뺑뺑 무리한 전개를 펼치고도 탄력을 보여줬다는 점이 고무적이에요. 사실 직전에도 전개 풀렸으면 우승 가능했습니다. 근데 편성이 너무 약했죠. 근데 이번에는 편성이 너무나 강하고 전력상 열세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음파사랑입니다. 문성혁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고 능검은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했지만 데뷔 전 추입으로 5착을 했고 직전도 중위권에서 추입을 하면서 전개발이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착을 했는데 직전 기본 탄력을 보였지만 빠른 페이스를 좀 따라가기 보고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빠른 흐름에 이번 경주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출전하는 마필들을 살펴봤는데 최종적으로 저는 나라케이가 강력한 우승 후보로 보이고 이 우승 후보에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은 나이스 타임이라고 봅니다. 여기 한강 크라운이라든가 이클립스 벨이 요 두 앞말들이 좀 이 입상권에 도전하는 마필이라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주도 대박 나시기를 제가 응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